안녕하세요. 행복한 은퇴교실입니다. 오늘은 시골 생활, 전원 생활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골 생활이라고 하면 시골살이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텃밭 가꾸기입니다. 직접 갱이로 땅을 파고 거름을 뿌리고 또 거름도 농협에서 주문해서 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땅에 고를 만들고 거기에 심고 물을 주고 어릴 때 부모님들이 했던 농사일을 보기만 했고 농산물 사 먹기만 해서 지금까지는 경기장에 들어선 관중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운동장의 선수가 되어서 파종도 하고 물도 주고 또 잘하면 넘어지지 않게 지지대도 세우고 처음 하는 일이라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앞뒤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엉망이 되기도 하지만은 뭐 이게 뭐 큰 사업도 아니고 재미로 하는 것이니까 그저 웃고 떠들면서 아주 재미있게 했습니다. 그리고 한 2달만 지나면은 신기하게 내가 뿌린 씨앗에서나 또는 모종에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며칠 사이에 아주 쑥쑥 자라고 신기하죠. 재미있고 두 부부가 지낸다면 뭐 모종은 딱 3나무만 있으면 됩니다. 가지 3나무, 오이 3나무, 꼬치 3나무 그 3개에서 나는 열매만 또는 잎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. 그 다음에 상추 한 평이면 되고요. 그 외에도 뭐 방울토마토, 자매, 수박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심어서 저는 그것을 그 텃밭 이름을 다이소 농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다이소에 뭐 온갖 없는 거 다 있듯이 그냥 뭐 상추부터 해서 고추, 가지 다 심었습니다. 그래서 다이소 농장, 다이소 농법이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텃밭으로 달려가 가지고 바구니에다가 고추도 몇 개 따고 가지도 따고 상추 몇 개 채취를 하고 깻잎 몇 장 따고 뭐 안 그러면 대파 이런 것도 가지고 들어와서 정말 즉석에서 요리를 해서 먹으면은 시장에서 파는 것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. 시장에 파는 것들은 대부분 다 비료나 그런 같은 것 또는 약도 치고야 하고 속성으로 재배를 했지만은 이거는 유기농법으로 한 데다가 제 입에 들어갈 거니까 당연히 약 같은 건 치지도 않았죠. 그래서 일부 벌레가 먹고 했지만은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그래서 그 텃밭 가꾸기는 진짜 신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텃밭을 가꾸어 먹다가 한 2달 여행을 갔다 왔더니 세상에나 텃밭에 온갖 잡풀과 망초대 이런 게 들어서 가지고 고추나무, 가지나무 뭐 이런 거 다 뒤덮고 수박, 참외는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잡풀로 뒤덮였습니다. 그런데 생명력이 대단한 것은 그 안에서도 그 식물들이 자라가지고 방울토마토가 굉장히 많이 열매를 맺어 있었고 또 풀숲 속에 세상에나 손바닥보다 더 큰 누런 참외가 많이 열려 있었고 또 수박도 풀숲 속에 몇 개 달려 있었습니다. 야, 참외는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얼마나 달콤한지 쏙도 툭툭하게 과즙이 많은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. 시내에서 사는 그런 참외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. 수박 말할 것도 없습니다. 너무 달고 크지 않아도 작은 수박인데도 칼만 갖다 대면 찍 소리가 나면서 갈라지는데 안에 빨간 쏙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텃밭을 가꾸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. 안에는 뭐 텃밭에 보니까 배추에 벌레 붙어 있다고 막 기겁하고 또 텃밭에 들어가면 모기 엄청 나옵니다. 텃밭 한 기퉁에서 고구마도 2줄 심고 그 다음에 무 몇 줄 심고 김장한다고 배추도 심고 이랬는데 그 고구마 줄기를 따서 먹는 또 재미도 굉장히 좋거든요. 근데 고구마 줄기를 따로 들어가면은 모기가 이런 시내에 있는 큰 그런 모기가 아니고 산모기라고 해가 조그맣게 새까맣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바지 속까지 들어가서 다 물어뜯고 팔뚝 물어가지고 그 고구마 순 몇 개 따서 들어온 뒤에는 가렵고 뭐 난리 날 정도로 정말 모기가 많습니다. 정말 모기가 많고 텃밭 뒤에는 역시 뱀, 뭐 개구리 이런 거는 뭐 흔한 거고
뭐 사람한테 해치지 않으니까 개구리는 괜찮은데 뱀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, 특히 진해, 진해 많습니다. 서울에서 며칠 있다가 또 심심하면 내려가고 이러니까 빈 집에 한 뭐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비워놨다가 내려가 보면은 돈벌레가 또는 도마뱀 같은 게 천장에 달라붙어 있고, 돈벌레는 벽에 뭐 몇 마리씩 왔다 갔다 하고, 진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꽤 큰 진해인데. 그래서 한 번은 못 모르고 옷을 벗어서 그냥 거실 바닥에다 두고 밖에서 일을 좀 텃밭 좀 보고 이렇게 하다가 들어왔어요. 그래 이제 옷을 입었는데 입는 순간에 가슴을 뭐가 팍 쏘면서 물어뜯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. 보니까 세상에나 진해가 옷 속에서 툭 떨어지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쫙 기어가는데, 꽤나 큰 진해인데 가슴에 젖꼭지 있는 쪽을 물렸습니다. 와,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분으로, 그 다음에 전기가 이렇게 쏘는 그런 느낌, 진해한테 물리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. 그래서 그날은 얼른 다 걷어치우고, 시골에 병원도 없고 이래서 서울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진해는 독이 없어서 뱀하고 달라서 물린 자리는 좀 며칠 동안 가겠지만은 이게 뭐 독이 있어야 사람한테 해롭다, 해롭거나 그렇진 않다고 하셔야 약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가더라고요. 그 상처가 빨갛게 이빨 자국 양쪽에 2개가 물은 티도 나고 살점이 막 떨어져 나오고 그런 식으로. 아무튼 시골의 벌레는 우리같이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뭐 그러니 하고 모기라든가 뱀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별로 무서워하거나 뭐 징그러워하지도 않는데, 아내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아주 그냥 기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있어도 한 2, 3일만 있으면은 못 견딥니다. 그래서 혼자 열차 타고 또 집으로 올라가고 없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 벌레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. 조금 이제 그 전원 생활을 하면서 고려하면 좋은 몇 가지를 팁을 드린다면은, 첫째, 잘 시골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여성분이라든가 또는 남자라도 거기 오래 있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, 본가로 오고 싶다, 그럴 때는 기차역이 굉장히 아마 있으면 편리합니다. 기차가 있으면. 그래서 물론 뭐 집을 다 팔고 그 집에 거기에 내려가서 정착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은 웬만하면 기차역이 하나 있으면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외출 나오기도 쉽고 또 바람 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기차역이 있으면 좋다. 두 번째, 문화센터. 시골이긴 하지만 군 단위, 면 단위 이런 데 보면은 다 문화센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문화센터를 먼저 찾아보고 문화센터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다가 내가 주택을 구할 것인가, 그런 걸 고려하면 좋습니다. 거기 멀면은 안 가게 되죠. 근데 문화센터 가보면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수영장 심지어 뭐 이런 것까지 다 갖춰놔서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요. 근데 이용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. 왜? 시골에서 다 나이든 연세가 든 어른들이 주로 있고, 또 그분들조차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사를 짓고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별로 시설을 이용 안 해요.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들 은퇴해가지고 전원주택 짓고 번듯하게 사는 사람들만 와서 운동한다고 몇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한 문화센터에서 가까운 거리에다가 주택을 구한다. 세 번째는 슈퍼마켓입니다. 생활용품을 조달하려면, 계란 하나라도 사려면은 차로 15분 거리 정도의 슈퍼마켓이 있는 곳에다가 집을 구하면 좋고, 네 번째가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시설이 좀 필요해요. 운동장 같은 거 달릴 수 있고 또 산책할 수 있고 이런데, 매일 산만 가는 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별로고, 특히나 여성분들 그 아내하고 같이 가는 분들, 아내를 위해서도 반드시 차로 10분 거리나 이렇게 공설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, 뭐 잔디밭 이런 걸 갖춰 놓은 곳에 가면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. 이런 것은 꼭 사전에 먼저 체크를 해서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내가 몇 킬로에다가 집을 구하겠다, 그렇게 하면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. 또 이 거리뿐만 아니고 서울에서 한 2시간, 길어도 2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다가 전원주택을 하면은 시내에 있는 병원 시설도 좋고
또 옛날에 살던데 그리우면 빨리 나와서 한번 외출을 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. 너무 거리가 먼 곳으로 내려가면은 또 그런 불편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우사와 돈사, 이게 4km 반경 내에 있으면은 바람이 불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. 특히 돈사, 돼지를 키우는 그런 우리가 있으면은 집 주변이 아니라도 집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에도 바람이 불면은 집으로까지 냄새가 날라오기도 하고, 특히 비 오는 날 되면은 기압이 낮아서 땅바닥으로 이게 깔려가지고 냄새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. 문을 못 열 정도로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우사, 돈사는 꼭 좀 체크를 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앞에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2년 정도는 꼭 투자를 해 보시고 정착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고, 특히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즐기시는 남자분들,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의견으로는 태어나서 어차피 얼마 살 날도 남지 않았는데 한 번은 해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. 그렇게 원인데 진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. 혼자 가서라도.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말고 월세를 구하든 전세를 구하든 혼자서라도 한 2년 정도는 해보면은 정말 신도 나고 재미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텃밭도 가꾸고 산행도 하고 뭐 시골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먹는 그런저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요. 이제 살면서 그게 4년, 5년 넘어가면은 재미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한 2년 정도 반짝 해보는 거는 나는 웬만한 남자분들, 시골이 그립고 저런 생활이 그리운 사람들한테는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부인하고 같이 안 가도 돼요. 혼자 가서 얼마든지 생활을 할 수 있고 아주 재미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2년 정도는 꼭 한번 투자해 보시라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. 해볼 걸, 한 살이라도 좀 젊을 때 해볼 걸, 이 나이까지 그게 뭐야, 그런 거 끌끌 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저는 생활은 꼭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대신에 절대 가서 농사는 짓지 마세요. 농토 사가지고 농사로 소출을 내서 제2의 인생을 산다. 농사 무슨 뭐 가수원을 한다든가 무슨 뭐 특수작물하고 이런 분들 있는데 아닙니다. 고추 농사도 그렇고 너무 힘만 들고 너무나 많은 돈, 투자금만 들고 소득에 돈이 별로 없어요. 농사 두 사람 부부가 농사 짓는 사람들 열심히 1년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합니다. 그러면 둘로 나누면 한 사람당 1,500만 원이에요. 1,500만 원이면 한 달에 150만 원도 못 번대요. 그 땡빛에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도 150만 원 벌겠다고? 아닙니다. 거기에서 농자재, 비료, 농약값 제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냥 있는 돈, 적은 돈 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사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자꾸 영상이 길어지네요. 말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. 그래서 3편으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또 다음 4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4편에서는 체험 알바, 뭐 사과밭, 배추밭 이런 데서 체험하는 그런 체험 알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